안녕하세요, 쌍용고 학생들. 이게 무슨 영상인가 싶죠? 우리가 개학이 너무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동안에 뭐 물리를 조금 한번 맛보기로 들어봤으면 해가지고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제 강의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는 선생님이 1월 달에 그 겨울방학 보충으로 잠깐 물리를 했었어요. 이제 그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 올릴 거니까 물리 한번 맛보기 보고 싶은 학생들은 요거 한번 들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할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동안에 물리학 1을 전부 다 이제 마칠 건데, 이제 물리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하기 전에 좀 했으면,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랑 단위에 익숙해지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문자 단위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걸 좀 계속 외워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문자가 어떤 물리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단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문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주로 많이 썼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힘은 주로 F로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썼던 게 대문자 P, 요거는 일률에 해당합니다. 또는 속력은 이렇게 소문자 V, 속력. 그다음에 뭐 질량은 소문자 M,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었는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자, 요 문자를 왜 쓰냐, 여러분들 이제 공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공식에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외우거나 쓰려면 힘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F는 MA,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좋고 이제 대입하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문자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뒤에 얘기할 텐데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가 좋아요. 근데 그림을 나타낼 때 이런 문자를 써주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단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단위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 단위는 숫자 뒤에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뒤에 붙는 게 단위이다. 단위. 예를 들면 힘의 단위는 뉴턴, 대문자 N. 일률의 단위는 대문자 W, 와트. 속도랑 속력은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숫자 뒤에 붙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숫자 뒤에 붙는 건 요거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은 킬로그램, 그람도 많이 쓰긴 하는데 킬로그램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초를 많이 씁니다. 길이는 미터, 아니면 온도는 도씨,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요, 선생님 요걸 예로 많이 들거든요. 자, 대문자 W, 요거는 문자로 했을 때 1에 해당돼요. 그리고 소문자 W가 나와요. 요거는 weight라고 해가지고 중력 또는 무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 붙는 대문자 W, 아까 나왔었죠? 일률의 단위 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W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대문자냐 소문자냐 숫자 뒤에 붙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리 공부하기 전에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두 번째, 그래프랑 그림이랑 친해지기입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이거 관계, 어떤 물리량 사이의 관계들을 파악하는데 그래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물리 문제 풀 때 아무래도 이제 글로만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그림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공식 외우기예요. 이 공식들이 분명히 실험을 통해서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도된 과정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때 했던 문자들, 그 다음에 단위들, 공식 같은 것들은 수첩에 기록하셔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체크하기.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
힌트들이 들어있어요. 요 힌트들을 선생님이 체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체크를 하시고요. 내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하는 것.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걸 토대로 여기에 필요한 방정식, 그러니까 공식이죠. 공식을 딱 생각을 해서 이걸 딱 대입하면은 내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4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물리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물리량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가 뭐냐면요. 어떤 것들은 이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도, 질량, 속도, 시간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데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스칼라량, 벡터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칼라량은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벡터량은 크기의 방향까지 같이 되어 있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칼라양 같은 경우는 속력. 속력 속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했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게요. 속력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의 빠르기의 크기만 나타내는 거고 벡터량은 속도가 되겠죠. 이제 이 속도의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예를 들면은 스칼라양에는 질량도 스칼라양이 되겠죠. 질량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벡터량 같은 경우는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힘에도 방향이 있잖아요. 아니 운동량 이런 것들이 벡터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거는 이제 이동거리랑 변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2개 차이가 있는데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경로를 따라 측정한 거리, 길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변화량.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게요. A 위치에서 B 위치를 갈 때 이동 경로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실제 이동한 경로의 그 길이들을 전부 다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변이 같은 경우는 그냥 A 위치에서 B 위치로 위치가 이동했다. 그러면은 그 최단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기 위한 최단 거리, 이 직선 거리가 바로 변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스칼라량이에요. 그냥 길이 그 크기만을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변이 같은 경우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까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길이에 관련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미터나 킬로미터, 센티미터 같은 이 길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앞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 때 주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건을 잘 캐치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5m래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이때 이동거리랑 변이를 구하면, 그죠? 이동거리도 5m, 변이도 5m가 되는데 변이에는 뭘 포함시켜줘야 될까? 그렇죠? 방향을 포함시켜주면 되니까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속력 같은 경우는 그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양, 속도는 이제 벡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얼마만큼 위치가 바뀌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단어, 이제 영어 단어도 보면은 속력은 스피드로 나타내고 속도는 벨로시티로 나타냅니다. 영어 단어 자체도 원래 달라요. 자, 속력을 먼저 보면요. 우리 많이
외웠죠? 거속시. 그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쓰면은 V는 T분의 S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기를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고요. 단위는 주로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씁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도 많이 써요. 자, 속도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 분의 변이, 위치의 변화량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타낼 때 벡터량은 위에 화살표를 많이 나타내는데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오늘만 쓸게요.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 변화량, 얼마만큼 시간이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위치가 바뀌었느냐, 이제 그거를 델타로 나타냅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 중에서도 델타라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건데, 수식을 쓸 때 델타 T분의 델타 S 해서 이제 걸린 시간분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위치에다 처음 위치를 빼주시면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도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속도 같은 경우는 벡터량이니까 방향이 필요하겠죠? 방향은 변위의 방향과 같다. 변위가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면은 속도도 오른쪽 방향, 변위가 왼쪽이면은 속도도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뭐 요건 평균 속력, 순간 속력도 있는데 그냥 평균 속도,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린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구했던 내용들이 전부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체가 T1에서 T2로 이만큼 시간이 걸렸을 때 그때의 우리 위치 변화량 이만큼이 변했다.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요 기울기에 해당이 되겠죠. 요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자, 그런데 순간 속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순간이에요. 이 걸린 시간이 T1에서 T2잖아요. 이 시간 간격이 엄청 작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순간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다.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곡선의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접선이라고 하나요?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B 같은 경우도 여기서의 순간 속도다 이러면은 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순간 속도는 우리 아빠들 운전하실 때 자동차 속도계 있죠. 속도계. 거기 순간순간의 이 속도가 순간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왜 그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구간 단속 지점 있죠. 그러면 구간 단속 시작 지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를 따져가지고 그 속도 과속을 했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평균 속도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자, 이 속도가 V로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뭐에 해당할까? 면적 구할 때 T 곱하기 V를 해주시면 되겠죠? T 곱하기 V. 뭐에 해당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 그러니까 이 변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속도에 관한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거리 또는 변이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이제 변이에 관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시간분의 변이.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일정하대. 그러면은 이런 일정한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델타 t 걸린 시간분의 델타 s 변이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시간과 변이에 관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첫 시간이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에 있던 사진이에요. 요거 선생님이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학교 공사했잖아요. 외벽을 이렇게 이쁘게 노란색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니까는 꽃도 엄청 폈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집 근처 잠깐 산책하면서 봄이 온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도 좀 하시고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내일은 선생님이 가속도로 수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빠이빠이 뿅.